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식은요. 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영업을 유지하기 힘들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식당 비대면이라는 정부 방침으로 상행위 자체가 멈춰버려 생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때까지 대부료를 전면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네.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 있는 한 음식점이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걸고 있는 임시 휴업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문구를 지금 읽어드린 건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를 가보면 오가는 사람들, 즉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손님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곳곳에는 상인들을 살려달라, 서울시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대부료를 전면 면제하라 같은 글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료가 임대료 얘기하는 거죠? 네, 용어만 다르지 임대료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잠깐 뉴스도 나오던데 네. 이게 지금 서울시가 오히려 반값으로 깎아준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임대료를? 지난 2월에 이제 깎아줬죠. 네. 근데 깎아줬는데 이게 8월 말로 끝났습니다. 6개월 한시였던 네, 6개월 지난 2월에 고 박원순 시장이 6개월간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관리비 일부도 깎아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9월 2일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원상복구해서 예전처럼 내라. 이렇게 이게 통보가 됐어요. 그럼 일단 좀 정리할게. 2월에 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한 게 2월이면 이제 코로나 갑자기 이제 폭증세를 보죠. 네, 바로 네. 이때 그때죠. 어떤 상황 네. 때문에 그렇죠. 힘드니까 네. 임대료를 깎여 2차원이었던 네,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도 하고 맞아요. 서울시 입장에서 예, 이제 예. 반값 임대료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내던 것을 다시 내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가 뭐 지금 잠잠해졌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장사가 오히려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달까지 내던 임대료의 2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는 지난달보다 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는 거에 임대료를 2배를 내야 되니까 체감하시는 충격이 더 크고 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오는데요. 조금만 참고.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해요? 서울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감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결국 그거죠. 예, 근데 서울시가 법과 원칙대로 했던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동대문 도매의류 쇼핑몰인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6.4% 올렸어요. 공유자산관리법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한 건데 예. 이 공유자산관리법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사용료를 같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작년과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서울시는 얘기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박수를 칠까요, 혀를 찰까요? 그거에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면 네, 그 서울시 그 공무원들은 그 행정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고 네. 행정은 법에 기초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법대로는 뭐가 문제냐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네. 그게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죠. 그렇죠.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공직 사회를 들여다봤던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이건 일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8월 15일 이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재감염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든지 이러면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또 이제 관료적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책임지기 싫다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고 박원순 시장 같은 내가 책임질게. 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임대료 반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이제 선출직 어떤 그 공직자로서 어떤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만에 하나 있다가 문제 생기면 그럼 그때 누가 책임지라고? 맞습니다. 이 논리잖아요. 간단히. 사실 그래서 아까 저 보셨던 그 현수막 사진이 커뮤니티에도 올라왔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 밑에 댓글이 시장님 그립습니다라는 댓글이 꽤 많았어요. 네, 뭐 네. 아무튼 근데 또, 지금 네. 아니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메트로 신문이 어제 기사를 냈는데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서울 시민 모두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만 지원해달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근데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2차 재난지원금은 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시는 이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부와. 또 서울시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건물주님인 서울시에 고스란히 갖다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잠시 듣고 가시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 착한 임대인들에게 그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깎아준 만큼. 근데 서울시가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 네. 근데 그럼 서울시는 못된 임대인입니까? 나쁜 임대인. 아, 나쁜 임대인.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네.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참고로 서울시의 반값 임대료 정책을 보면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따라했어요. 뭐 좋은 건 따라 네, 좋은 건 해야죠. 따라했어요. 2월 이후에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역시 연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상식적인 판단. 네. 근데 상식적인 판단도 못 하는 거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서울시 관계자에게.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그럼 원칙이 없어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주고 있는 건가? 서울시 관계자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임대료 때문에 죽는다는 상인들의 절규를 좀 귀를 열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정말. 이건 판단을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길 필요가 없겠죠? 뭐 맡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얘기 다 했는데 뭘 맡기긴 뭘. 좀 융통성 있는 행정 좀 하고요.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좀 행정 좀 하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도 않고 책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답답하네 좀. 끝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